기함수는 문제에 f-x가 -fx다 이렇게 나오는 기함수로 보라고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기함수네. 21로 가보시면 신사로 보시면 x 대신에 -x를 넣었는데 밖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튀어나온 애들이 기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함수들은 이제 다항함수에서는 홀수 차항만 존재하는 애들, 홀수 차항만 존재하는 다항함수. 요거 삼각함수는 나중에 미적분 관련이니까 필요 없고, 얘네들은 그래프적 특징이 뭐가 있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프 자체가. 그러면 생각해봐봐 얘들아. 내가 3차 함수에다 이렇게 그려볼게. y는 x 세제곱.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기함수죠. 그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근데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그러면 왜 내가 적분한 값은 요 넓이에 부호를 붙여주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칭이니까 요쪽 빗근침 넓이하고 요쪽 빗근침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얘는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요건 x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라서 여기서부터 쭉 더하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0 돼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기함수는 적분하시면 0 돼서 사라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 괜찮나요? 이해되시나요? 우함수는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f-x하고 원래 fx하고 같다. 그 마이너스가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다항함수 중에서 짝수차항만 존재하는 애입니다. 짝수차항만 존재하는 애. 2차 상수항도 짝수차로 보시면 돼요. 2차, 4차, 6차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그래프적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y는 x제곱 그래프 우리 배웠던 거 원점에 대해서 요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긴 애고, 이것도 똑같이 대칭 범위에서 한번 정적분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보시면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y축 대칭이니까. 근데 둘 다 플러스네. 그래서 얘는 요거 두 개를 더할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 간단하게 한쪽만 구한 다음에 0부터 a까지만 적분을 한 다음에 2배 해줘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괜찮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하고 기함수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적분해야 되는 함수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대칭 범위면 기함수 먼저 없애주시고 남아있는 우함수를 2배에 0부터 a까지 적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셨죠? 다음 요 22번 풀어보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요 구해야 되는 것 좀 전개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전개 안에서 전개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fx 요거 이렇게 전개해서, 그리고 fx dx. 자,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이게 지금 대칭 범위니까 각각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따져주시면 되는데, 가에서 fx가 기함수라 그랬지. 그치? 기함수라 나와있지? 그러니까 fx에서 없애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없애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 기함수에다가 x를 하나 곱했습니다. 차수 홀수차에 x를 곱했으니까 차수가 짝수차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전체 덩어리가 다시 우함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x에 기함수, x에다가 기함수, 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럼 지수 법칙 해가지고 x 4제곱해서 짝수차 되잖아. 그럼 다시 우함수로 바뀌는 거지, 전체 덩어리.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함수는 아까 여기 2배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이것만 바꿔주시고 0부터 3까지 x, fx, dx 이거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나에 뭐라고 나와있죠? 0부터 3까지 2라고 나와있으니까 요거 2 곱해주시면 답이 4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예, 내렸으면 넘어갈까요? fx가 기억인지 어떻게 알아요? fx 가에서 기하는 거 하지 않았어? 여기 가에 2말 나와있지? 됐나요? 제가 근데 23번도 모르겠어요. 23번이요? 네, 23번도 보죠. 우함수네? 이거 23번은 가에서 보니까 우함수네. 그 옆에 조건 옆에다가 좀 간단하게 써봅시다. 우함수라고 일단 쓰시고 가는 나는 뭐 딱히 쓸 게 없고요. 가 옆에 y축 대칭도 쓰자. 우함수니까 y축 대칭이겠지. y축 대칭이겠지. 너 프린터 없어? 써 그럼. 23번. 자 그리고 여러분 다는 무슨 함수입니까? 주기 함수죠? 주기가 2인 23번을 쓰라고 이렇게야. 최소주의가 2인 주기함수를 이렇게 보시면 이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gx 그래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그래프를 그대로 써볼게.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래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래요. 자 그러면 gx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x축 방향으로 2만큼 마이너스 2 그리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1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 그치? 이것도 그냥 그림 그려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넓이가 2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대충 뭐 요런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요 절반 넓이가 2분의 1 이게 fx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fx인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그릴 수 있겠다. 그치?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1 y축에 대해서 대칭돼.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 밑넓이 2분의 1이고 여기도 밑넓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기가 계속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기 완성된 거잖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이렇게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fx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2부터 8까지 g를 적분한 걸 구해야 되니까 g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건데 g는 일단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되지. 근데 요 흰 선을 여기만 한번 봐봐. 얘가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0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2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똑같아지지 않겠어요? 그대로 겹치겠지.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그 다음에 이제 1만큼 위로 올린다고 했는데 나 왜 여기다 0을 썼지? 여기. 이거는 모르겠다. 1만큼 평행이동한다 했으니까 한 요 정도를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1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는 그래프인 거 이해되시나요? 요 GX 그래프가 위로 1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가 1인 건 확실하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GX도 주기함수야. 그치? 주기가 2인 주기함수야. 그러니까 한 주기만 구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간격 보시면 3배 하면 되거든요. 간격이 6이니까. 한 주기의 간격은 2고 이 전체 간격은 6이기 때문에 주기를 3배를 해주시면 된다. 0부터 2까지만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해봅시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주기를 구한 다음에 주기 하나의 넓이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거에 3배를 해서 6칸의 넓이를 구한다. 2 곱하기 3. 자, 그럼 이제 이쪽만 볼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이 밑에 있는 밑넓이 값이 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쪼개볼게. 요 2분의 1하고 2분의 1 똑같으니까 요쪽 넓이 2분의 1 될 거고 요것도 2분의 1 똑같으니까 요쪽 넓이 2분의 1 될 거고 이 밑에 있는 건 사각형인데 요쪽 가로 길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가 되고 여기 세로 길이가 우리 아까 1만큼 위로 평행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길이가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전체 넓이는 2 더하기 1 해서 전체 한 칸 넓이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3 곱하기 3 해서 9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려서 푸는 게 쉽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수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수식으로 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수식도 한번 해볼게요. 다 쓰셨나요? 수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넓이를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y축 대칭이라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는 이거의 2배 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무함수니까 y축 대칭이니까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를 구하면 이 gx 대신에 20 대입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주기함수기 때문에 요 자체에 그냥 2를 더해도 똑같아지는 거죠. 주기함수니까 여기에 2를 더해도 그러면 20을 그냥 fx라고 바꿔지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더하기 1 d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분리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dx 이렇게 하시면 이거 적분하는 거 구할 수 있지. 적분 x에서 빼시면 되니까. 자, 그럼 얘는 아까 뭐라 했냐면 1이라고 했고 이거 적분하면 x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에서 이제 계산하시면 2 나오니까 이것도 똑같이 한 칸이 3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적분했더니 3 나왔지. 그래서 결국에 3, 3, 9 결론은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기까지 수식으로 하시든지 편한 대로 하시면 근데 그래프로 하는 게 처음엔 그래프로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시간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네. 요 8이랑 2 그게 갑자기 왜 3이랑 1 아니면 1 그쪽으로 어디지? 바뀌는 오른쪽에 이거? 아, 이게 지금 gx도 주기함수잖아요. 그치? 그러면 주기함수인데 주기 한 칸 간격이 2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얘가 지금 2부터 8까지니까 6 간격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 주기가 몇 개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주기 하나의 정적분 값은 같을 거니까 주기 함수라서 반복될 거거든요. 그럼 얘가 결국에 한 주기가 2고 그 안에 3개의 주기가 들어있다는 뜻이라서 한 주기의 정적분 값만 구하고 거기다 3배를 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한 주기를 제일 구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런 걸 써서 한 주기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이용해서 한 주기를 구해주자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34번 몇 장? 왜 우리가 절대값 들어간 식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여기에 한번 절대값 씌워보시면 그냥 x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fx를 원래식 절대값 없는 요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요 fx, x 대신에 전부 절대값이 들어간 식의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제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거였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반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리는 거였죠. 요거 공식처럼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안에 x만 있으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얘랑 반대인 y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린다. 자, 그럼 그리는 게 이렇게 x 빼기 3, x 더하기 1 원래 fx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x 절편이 되는 애니까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애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여기 x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W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xm보다 큰 부분을 자 그러면 여기 이쪽에서 만나는 새로운 x절편이 얘랑 대칭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게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밑에 모양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거하고 넓이 똑같이 생겼지. 그러면 그냥 0부터 3까지만 적분하신 다음에 2배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 원래 있는 식을 원래 이 식을 0부터 3까지 원래 fx식을 적분하신 다음에 2배를 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예, 계산해 보실까요? 한번 나오나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깜빡했다. 여기 좀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넓이 나오죠. 그쵸? 맨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18 나옵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38번 요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공식이 2개. 그 2차 함수 넓이 공식. 기억하시죠?
최고차항 계수하고 두 근만 가지고 푸는 거. 이 x축 혹은 직선하고 2차 함수가 이루는 넓이는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하고 두 근의 차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의 넓이니까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시는 공식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가 이렇게 두 개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잖아요. 근데 요거 두 개를 직접 다 그리시는 게 아니라 요 한 직선에서 한 곡선에서 다른 곡선 뺀 거 하고 x축하고 이런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했었죠. 두 개 같다고 놓고 새로운 함수를 만드시냐. 기억나나요? 이거 두 개를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를 뺀 새로운 함수하고 x축이 이루는 넓이 이거를 구하셔야 돼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요것도 2차 함수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얘하고 x축. 자 그러면 x축 아래로 골로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지금 보시면 x절편이 a 더하기 5 하나 나오겠죠. 그쵸? x로 묶어주시면 a가 a 더하기 여기 이쪽 넓이잖아. 여기 밑에 넓이. 이 넓이 저 공식으로 써봅시다.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쓸 거 없고 a 더하기 5 빼기 0 하면 그냥 a 더하기 5의 세제곱. 이게 뭐라고? 36? 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 근데 a 더하기 5의 세제곱이 양변에 6 곱하시면 이거 6의 제곱에다가 6 하나 곱하니까 6의 세제곱. 이렇게. 그래서 a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양수니까. 지금 두 직선,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빼서 새로운 함수 만드시는 거. 기억하세요. 예, 됐죠? 다음에 40번. 요거는 그림 좀 같이 그려봅시다. 아래다. 지금 얘들아 거기 나와 있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5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x 세제곱이 이렇게 되잖아. 이게 x 세제곱이다, 그렇지?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 마이너스 x 세제곱이겠죠. 이거 대칭시켜서. 근데 그거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위로 밀어 올린 거니까 5가 y절편이 되면서 이렇게 아래로 불로 위로 불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저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려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0,3 저 y절편 밑에 있겠죠? 0,3에서 여기에다 접선을 그렸대요. 접선 그려봐봐. 이 곡선에다가 접하게. 접선이 이렇게 생기죠? 저쪽에다 접하죠? 접점의 x좌표를 모르지. 우리가 접선 방정식 풀 때 접점의 x좌표를 모르면 반드시 이 접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주셔야 한다. 자, 근데 얘가 아까 식이 뭐였냐면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5니까요. x좌표가 t면 y좌표는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요렇게 접점이 저렇게. 자,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있죠? 이거를 한번 식으로 세워봅시다. 접선 방정식. 접선 기울기부터. 접선 기울기는 미분해서 x좌표 대입하시면 접선 기울기 나오죠?
마이너스 3t제곱 나오나요? 접선 기울기.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적방 세우시면 y는 마이너스 3t제곱 x 빼기 저 지나는 점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접선 방정식 세울 수 있을 거. 근데 얘가 0,3을 지나지. 0,3을 지나니까 여기에다가 0,3을 대입을 하셔서 t를 구하시는 거. t 구해보세요. 종린이 줄까? 네. 줄까요? 괜찮아요. 줄까요? 전방이 이렇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3 0,3 대입해서 t가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t 마이너스 1 그대로 다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첫 번째 단계.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접선하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여기 t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를 쭉 더해 나가는 거지. 쭉 더해 나가서 요점까지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때 위에 있는 곡선이 3차 함수 곡선, 아래에 있는 곡선이 1차 함수 이렇게 되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서 적분을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뭔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좌표 다시 구하셔야 됩니다. 이 좌표 구해보세요. 여기 교점 좌표 구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아까 우리 구했던 접선 방정식하고 여기 3차 함수식하고 같다고 놓으면 교점 좌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해봐봐. 이 나와요. 2. 자, 그래서 이제 답 구하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저 위에 있는 곡선, 위쪽에 있는 곡선 3차 함수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5에서 아래에 있는 직선 마이너스 3x 더하기 3 이것 빼서 적분하시면 돼요. 적분하면 되는데 우리 아까 2차 함수 공식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얘도 공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은 이렇게 쓰시되 여기다가는 우리 공식으로 풀 건데요. 공식 좀 미리 쓰고 갈게. 3차 함수 넓이 공식은 특이한 상황에서만 성립한다고 했는데 뭐냐면 한 점에서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이 직선하고 사이에 이루는 이 넓이 공식이 있어요. 접할 때만 쓸 수 있는 거.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거 최고차 항이 A라고 했을 때 한 근이 알파, 접하는 근이든 뭐 다른 근이 베타라고 하면 요쪽 넓이는 아까 6분의였죠. 이번엔 12분의 최고차 항 계수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해서 절대값 씌우시면 넓이 나오는 거. 예, 공식. 자, 그럼 이거 여기다 적용해 보자. 12분의 여기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찾으면 돼요. 3차 항의 최고차항 계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최고차 계수가 되는 거예요. 요 안의 식에서 마이너스 1
그리고 근이 어디니? 여기 교점 보시면 얘네들이 두 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교점 x좌표 2 빼기 마이너스 1 이거의 전체 4제곱의 절대값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적분 직접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12분의 3의 4제곱 81 이래 되는 거니까 3분의 뭐래? 3분의 27 3분의 27 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식 꼭 암기하세요. 되셨나요? 그러면 43번 갑시다. 한번 2차 함수 나왔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축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수직 점선 내려서 축 좀 표시해 주세요. 이 차 함수의 대칭축. 사지사. 그치, 대칭축이 사지. 여기 x절편 0하고 8이니까 이거의 중간. 여기가 대칭축이겠지. 근데 A하고 B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라고 했네. 이거는 대칭축 굳이 몰라도 됐었구나. 자, 보자. 지금 넓이가 처음으로 A가 시작하는 0에서부터 내가 그냥 0에서부터 쭉 가서 이 B가 끝나는 A까지 적분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한번 보세요. 0부터 A까지 이 2차 함수식을 적분을 하면 여기서부터 0부터 8까지는 적분해가면서 넓이가 나오긴 하는데 X축 밑부분을 계속 더하고 있는 거라서 마이너스 넓이 나올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넓이. 마이너스 A. 근데 이제 8 지나가면서부터 A까지는 쭉 적분을 하는데 X축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넓이가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A랑 B 넓이 같다 했으니까 이게 3되는데 0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적분해서 0 되는 스몰 a를 찾아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네. 요거 요즘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넓이가 서로 같다고 했을 때 중간 지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넓이가 처음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마지막 넓이 끝나는 것까지 쭉 적분을 했을 때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다. 0부터 8까지, 8부터 2까지 따로 적분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음 이거 적분해 볼게요. 3분의 1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0부터 a까지 이게 0이 되게 하는 이 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a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12 곱하고 a 제곱으로 묶으면 a가 12가 되겠죠. 이렇게.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 VT 그래프. 그 맨 위에다가 좀 밑줄 그을래?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출발해요. 요거는 중요한
6번입니다. 중요한 6번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구하는 거죠.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뭐다? 운동 방향이 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라 했지 않습니까? 요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음수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본 이 그래프가 속도죠. 속도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순간 t가 2일 때 위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t는 2일 때 위치. 거듭식 문제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석해 주시면 쉽습니다. 자, 근데 t가 2일 때 위치를 찾으라 했는데 여기 속도 그래프 나왔으니까 속도를 적분을 하면 거리가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여기 0에서부터 요거를 쭉 적분을 해 나가면 요만큼의 밑넓이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이거 밑넓이 계산 그냥 삼각형 넓이처럼 계산하시면 돼. 밑변 2, 높이 1, 나누기 2에서 이 넓이가 1이잖아. 근데 처음에 출발한 게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한 점에서 움직인 거리 1만큼을 더해서 최종 위치가 0이 되는 거야. 요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위치, 요거는 움직인 거리, 답 0이 되는 겁니다. 처음 출발 위치가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45번 열리시면 되나요? 네. 사실 5번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그려봐야겠다. 단서의 k가 양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y는 k의 x 빼기 1의 세제곱. 요거 하나씩 보시면 k의 x 세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쵸? x 대신 x 마이너스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대충 x 세제곱 그래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오목볼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원점이 1만큼 이렇게 옮겨가서 1 위치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다. 그리고 얘도 똑같습니다. k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 얘도 똑같이 x축으로 막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서,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그냥 곡률 정도만 다르게 뭐 요렇게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돼요. 개형은 똑같게 그냥 여기 굽어지는 정도, 높이 정도만 다르게 그려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가 1입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고 x는 3으로 둘러싸인 넓이라 했으니까 x는 3을 그려야겠다. 3, 요 정도? 요 정도? 요렇게? 이렇게 x는 3하고 둘러싸인 넓이. 넓이니까 이 위쪽 곡선에서 아래쪽 곡선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x는 1부터 쭉 더해서 3까지 적분을 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1부터 3까지 저 위에 있는 식,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식이 이거였으니까 이거를 빼시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k의 k분의 1의 x 빼기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 이거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지 않겠어요? 세제곱하고 막 전개하기가.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 그릴 때 x 세제곱 그래프를 전부 1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렸잖아. 근데 사실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를 다시 마이너스 1만큼 저쪽으로 밀어버리시면 결국에 0부터 2까지 이루는 넓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치? 밀어버리시면?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 말고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x 대신에 x축 방향으로 다 마이너스 1만큼 밀어야 되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그러면 여기는 구간은 마이너스 1만큼 밀리는 거니까 0부터 2까지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접근하기 훨씬 쉬워졌다. 4분의 kx 4제곱 요거 4k분의 1 x 4제곱 0부터 2까지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대입하시면 16 4k 요것도 16 약분해서 k분의 3 이렇게 나오죠. 이걸 최소값 구하라 그랬거든. k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입니다. 지금 둘이 곱하면 k 사라져요. 그럼 여기서 뭐 쓸 수 있겠어요? 산술기하 쓸 수 있겠죠. 산술기하. 최소값 구하라고 할 때 산술기하, 미분, 이차함수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된다 했잖아요.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해서 약분돼서 사라지는 애들은 산술기하 쓰시면 되는 거고 2루트 이거 두 놈 곱하면 16 그러니까 2, 4, 8 최소값이 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예, 이제 질문 신사고에서 끝났으니까 우리 천재류로 넘어갑시다. 천재류 질문 3문제 하고 쉴게요. 쉬고 우리는 별별별 나가겠습니다. 26번부터 보면 돼요. 근데 26번 아까 봤던 거다 이거나. 그치? 접선.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26번 말고 30번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직선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가 A역을 출발해서 6km를 달리는 동안 그 6km의 밑줄 봐봐 얘들아. 그거는 거리지. 그건 거리입니다. 속도가 아니고. 이 동안 시각 t분에서의 속도가 3분의 1 t 요게 이제 속도고요. 그 뒤로는 속도가 일정하대요. 예, 그래서 A역을 출발한 후 20분 동안 이 열차가 달린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구해야 되는 건 거리예요. 그 접근 파트에서 나오는 거듭질 문제 있죠? 요거는 VT 그래프를 그려주면 쉽게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VT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시간 속도 그래프. 자, 그래서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3분의 1t라고 했거든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함수겠죠? 저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지.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야. 3분의 1 x처럼 그리면 돼. 처음에 t분 동안
그럼 이 식이 3분의 1t가 되는 거니까 이때 마지막 속도가 3분의 1t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그 뒤로는 속도가 일정하대. 속도가 이 속도로 쭉 일정하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냥 속도 시간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우리 두 번째 줄에서 밑줄 그은 거 6km를 달리는 동안은 속도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에 밑넓이가 6이 된다는 거네. 이해되세요? 이 밑넓이가 요 거리 밑에 적분한 부분이 거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3분의 1 t제곱 나누기 2니까 6분의 1 t제곱이 6이 되는 거고 계산하시면 t가 6이겠네. t가 6 여기가 6 그러면 요게 6대 2 하시면 2의 속도로 쭉 일정하겠다. 그치? 자, 우리 구해야 되는 게 A역을 출발하는 20분 동안 열차가 달린 거리입니다. 20분 동안 6에서 14분 더 지나가서 20분까지 달린 거리니까 이번에도 밑넓이를 다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요 직사각형 밑넓이만 추가로 구하신 다음에 6이랑 더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밑변 14 높이 2 그래서 28 더해주시면 34 km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VT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마 물리 역학에서도 VT 그래프 많이 쓸걸요. 예, 이제 되셨으면 35번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맨 마지막에 두 번째로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아까 나왔던 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다. 요거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속도 부호가 두 번째로 바뀔 때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속도 부호가 첫 번째로 바뀔 때는 여기고 두 번째로 바뀔 때는 여기고 t가 6일 때 t가 6일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가 6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움직인 거리예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하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 다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0부터 1까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 요 밑넓이 계산하시면 1. 그리고 여기 운동 방향 바꿔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 이 계산하면 몇이지? 3이 6에다가 4인가요? 요거 넓이 계산하시면 3입니까? 이 밑넓이 4입니까? 8이에요? 네, 고마워요. 8. 그러면 이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하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 둘 다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시죠? 위치를 구해라 라고 하시면은 밑에 부분은 빼시면 돼요. 마이너스 7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나요? 네. 없으면 이제 쉬었다가 우리 내신 대비 교재 들어갑시다.